여기는 어디고 이자는 누구길래 자기 안방처럼 누워있을까요? 이곳은 일본 수상 관저로 일본 총리가 국정 업무를 수행하는 집무실과 공관이 함께 있는 곳이며, 여기 누워있는 사람은 송년회를 기념하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장남 기시다 쇼타로에게 초대받은 사람입니다. 총리가 집무실을 사적으로 써도 욕먹을 판에 총리 아들이 사적으로 쓰다니, 도대체 일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일본 특유의 대대로 이어가는 장인 정신은 정치판에서도 발휘되는지 의원직을, 정확히는 그 지역구를 세습받는 사례가 많죠. 아무래도 부친에게 세습받는 게 가장 흔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본 문부과학대신이자 중의원인 나가오카 게이코는 남편에게 세습을 받았으며, 심지어는 장인에게 물려받고자 성씨까지 개명해버리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뻔하고 쿨하고 섹시하기로 유명한 고이즈미 신지로의 할아버지 고이즈미 주니아입니다. 그의 원래 성씨는 사메지마였는데 장인의 지역구를 계승받고자 고이즈미로 개명했죠. 그래서 일본이 의원 세습을 얼마나 많이 할까요? 지난 2021년에 치러진 총선에서 당선된 중의원 465명 중 108명, 23.2%나 됩니다. 일본의 여당이자 독주정당, 자민당 당선자만 보면 261명 중 87명, 즉 3분의 1이 세습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나 미국이 5%대인 것에 비해 6배 이상 높은 수준이죠. 상위직급으로 갈수록 점점 더 세습 비율이 높아집니다. 일본은 의원 내각제이니만큼 의원 중에서 대신을 뽑는데요. 2023년 7월 현재 내각 16명 중 세습받은 경우는 8명으로 비율이 50%나 됩니다. 총리는 더합니다. 2000년 이후 역대 총리 10명 중 7명이 세습 출신입니다. 현황은 그렇고, 그래서 세습이 왜 문제일까요? 출발선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점에서 문제가 됩니다. 근데 이 공정이란 개념이 좀 모호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성공한 부모가 자식도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지원해주는 행위 전체를 불공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그렇다고 자식을 전교 1등으로 만들기 위해 교사인 부모가 시험 문제를 유출하는 것은 누가 봐도 공정하지 않습니다. 즉, 어디까지가 공정이고 어디부터가 불공정인지를 경계선을 잘 긋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일본의 선거는 흔히 말하는 세 가지 반에 의해 결정된다고 말하는데, 세습 의원들은 이것을 물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하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지반입니다. 지반은 선거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후원회 등의 조직 기반을 일컫는 말이죠. 일본의 국회의원은 산하의 많은 도도부연 의원들, 대한민국으로 치면 도의원이나 시의원 등이 라인을 형성한 것은 물론이고, 이익을 위해 해당 지방의 기업이나 시민단체도 의원과 긴밀한 관계를 맺게 되죠. 만약 그 의원이 아버지라면 아무래도 손쉽게 이 후원 조직과 친교를 쌓을 수 있어 선거에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간반입니다. 간반은 지위, 직함, 경력 등 종합적인 지명도를 의미하죠. 연구자료에 의하면 통상적으로 정치 신인이 유권자에게 이름을 알리는데 1억엔, 한화 9에서 10억 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세습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아버지의 의정 활동을 따라다니면서 인지도도 쌓을 수 있고 성씨도 같으니 그보다 훨씬 수월합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인구 절반이 김, 이, 박, 최, 정씨라 성씨가 같다는 것이 큰 의미가 없지만, 일본의 경우 가장 흔한 성씨인 사토씨가 100만 명 남짓으로 인구의 1%가량에 불과합니다. 즉, 성씨가 같다는 것은 일본 정치계에서 상당히 큰 메리트에 속하죠. 나카무라 키시로처럼 아예 이름까지 아버지와 동명이인으로 개명하는 경우도 있고 말이죠. 여기까지는 논점에 따라서는 꼭 불공정한 요인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마지막 반, 가반이 상당히 논란이 됩니다. 가반은 돈줄을 의미하는데요. 일본에서는 자금관리단체라 하여 정치자금 규정법의 규정에 의거 공직 후보자가 대표를 맡고 정치자금의 기부를 받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자금관리단체가 비과세입니다. 그러니까 세금 하나도 안 떼고 상속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건희 전 삼성회장이 별세한 이후 삼성가에 가해진 상속세가 12조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만약 한국이 아니라 일본 현행법을 적용한다면 이재용 현 회장이 총선 도전을 선언한 후 자금관리단체를 조성해 이건희 전 회장의 재산을 기부받으면 12조를 낼 필요가 없어집니다. 실제로 법을 악용한 것으로 보이는 사례도 있습니다. 일본 92대 총리를 지낸 아소 다로는 친가가 매출액 5조 원에 달하는 기업을 소유한 재벌 가문 출신입니다. 그런데 개인 재산은 2022년 기준 고작 약 6억엔, 60억 원만을 신고했습니다. 내가 대표인 자금관리단체에 기부해 놓은 상태이니 명목상으로는 재산 공개 대상이 아닌 겁니다. 이거는 아무리 봐도 공정성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바, 개정이 시급해 보이지만 법 개정하는 사람이 의원들이니 본인들의 밥그릇을 내치는 활동이 썩 내키지는 않을 터 근시일 내에 개정될 거란 기대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공직선거법도 문제의 소지가 있지만 개정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중의원의 경우 선거운동기간이 고작 12일이며 참의원도 17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지역구 국회의원에 출마하려는 자는 공직선거법에 의거 90일 전부터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어 선거운동이 가능한 것과 비교하면 이름을 알릴 시간이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즉, 정치 신인들은 세습 줄 의원들이 만들어 놓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세습 받을 의원들과 싸워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절차상으로는 선거로 이겨 의원직을 쟁취한 것이고 당선되어서 정치만 잘하면 그만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게 안 되니까 문제입니다. 앞서 언급한 기시다 쇼타로의 사례와 같이 오히려 공사를 구분하지 못해 부패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죠. 기시다 쇼타로는 애시당초 아버지의 비서관으로
임명될 때부터 비판이 있어 왔으며 공저 파티 사건 전에도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유럽 순방을 다닐 당시 대사관 관용차를 이용해 사적으로 관광한 사례도 있어 빈축을 샀습니다. 순방 기념품으로 고급 넥타이를 공적으로 구입하러 간 것이라고 변명했습니다만 글쎄요, 딱히 신뢰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입하러 가는 길에 빅벤도 보고 에펠탑도 보고 그랬겠죠. 또한 세습 정치인들은 비세습 의원들에 비해 건설 프로젝트와 같이 더 많은 정부 자원을 끌어온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해당 지방에선 그것이 좋게 받아들여지겠지만 국가 전체적으로는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결정을 내리는데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이며 자칫하면 정경유착, 정관유착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도 존재하죠. 그게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여러 가지 폐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유지되는 게 가능했던 건 근본적으로 일본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이 부족하고 세습에 대해 큰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동아시아에 위치한 어느 반도 국가의 경우 모 국회의장의 아들이 부친의 지역구에 출마하려다가 여론만 악화되고 결국 낙선한 케이스가 있으며 그 반대쪽 당까지 통틀어봐도 아버지의 지역구를 바로 넘겨받아 당선된 케이스는 단 한 건뿐이죠. 일본 역시 세습의 폐해에 관심을 가지고 반발심을 가졌다면 애초에 당선도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예로 방위 대신을 지낸 기시 노부오의 아들이자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조카인 기시 노부치오는 자신의 공식 홈페이지 대문에 가계도를 박아놓았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정치인으로서의 경력이나 학력 따위를 적어놓기 마련인데 애초에 세습이라는 요소가 일본 유권자들에게 긍정적 요소로 먹히기 때문에 본인의 능력 소개보다는 가족 소개가 먼저라고 판단한 것이죠. 고이즈미 총리 시절부터 외부에서 정치 신인을 수혈해오려는 노력이 없지는 않았으나 일본식 연공 서열 탓에 수월하지 않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행정 관료들이나 사기업 직원들이나 진짜 유능한 인재들은 본래 몸 담은 곳에서 줄 잘 타고 퇴직하는 인생 코스를 밟죠. 오히려 경쟁에서 밀린 문제아들이 중간에 낙오된다는 인식이 강한 편입니다. 유권자들은 그런 패배자들이 낙오되고 정치판에 기웃거린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습 정치가 희석되길 바라는 입장에서 희망적인 내용이 있다면 그나마 가장 의원 세습 비율이 높았던 2003년의 134명, 2005년의 126명 때보다는 세습 비율이 약간 줄었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견해로는 정치 신인들이 SNS의 발달로 인해 인지도를 손쉽게 올릴 수 있어 세습위원의 비율이 조금씩 감소하는 게 아닌가 추측해봅니다. 옛날에는 전단지, 현수막, 광고 따위를 이용해 인지도를 올린 것에 비하면 훨씬 투자 비용이 적게 드는 것이 가능하니까요. 최근 기시다 총리에게 테러 위협을 가했던 미수범의 범행 동기도 세습으로 인한 정치 불만을 꼽는 이만큼 일본 국민들이 다가올 미래에는 세습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